입시를 묻다 피기맘. 입시 뉴스 오늘은 우리 동생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입시 준비 그리고 또 수능에 아주 열심히 저희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는데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폐지 계획이 철회가 된 곳이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인데요. 앞으로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도 이용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폐지 계획이 철회가 됐습니다. 연합뉴스 11월 15일 기사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도입부터 폐지 철회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제일 먼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함께 전인교육을 목표로 도입을 했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11개 학교가 자공고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2019년 입시 목적으로의 변질을 이유로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정 취소하고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을 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었고 실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올해까지 9개 학교의 자공고 취소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파주 운정고, 군포 중앙고가 또 일반고로 전환 예정이었죠. 그런데요. 2022년입니다. 임태희 교육감이 고교 다양화를 위해서 강제로 폐지하는 대신에 해당 고교의 자율에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로 방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운정고등학교와 중앙고등학교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자공고 연장하겠습니다. 해서 2025년 2월까지 자공고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고요. 자공고로 내년 신입생도 선발하게 됩니다. 자사고도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안산 동산고, 용인 외대부고, 자사고 두 곳도 자사고 지위를 유지를 하게 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2025년 교육과정 개편 때까지 현재 자공고와 자사고 유지될 것이다.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의 입에 또 주목이 됩니다. 이조 교육부 장관이 인터뷰를 한 언론사와 21일에 진행을 했습니다. 외고는 존치, 입시 정책에 대해서는 점점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외국어고를 폐지할 이유는 없다라고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자사고 외고 폐지 논란은 정상화로 일단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자사고 존치, 외고 국제고 폐지 혹은 일반고 추진 입장을 밝혔던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의 입장도 뒤집은 것이 됐죠. 여기에 대해서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학교는 다양하면 좋으니까 비판을 수용하고 장점이 잘 살아나도록 발전시키겠다. 일반 공립고에도 더 큰 자유를 주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고교 학점제 도입 속도를 조절하겠다. 이 고교 학점제 때문에 입시를 바꿔야 한다는 부담이 있으면 도입 속도를 조절하겠습니다. 이게 교실을 살리는 수단이지 전면 도입이 지상 목표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대학 자율화에 대한 입장은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 역시 지역사회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지역대학이 지역에 필요한 신산업 발전의 허브가 될 수 있게 하겠고 이 대학 재정은 지자체에 넘겨서 지자체장과 대학이 함께 쓰임을 정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대학의 관리 감독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을 하겠다. 이런 방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계는 어떻게 보고 있냐? 이 기사에서는 입시 정책에 대한 입장이 없어서 아쉽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통합수능 2년 차인 올해 역시 수학의 변별력이 또 강화가 됐습니다. 교육부가 이미 통합수능의 구조적 유불리를 극복할 수 없다고 인정을 했으면서도 개선의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있다. 이렇게 기사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이거 뭐 꼭 반대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교육계가 누굴까요? 누굴까요? 학교 선생님들 아니면 뭐 학원들이겠죠. 그렇겠죠. 이거 용어가 잘못됐죠. 입시계라고 해야 됩니다. 교육은 가르치는 건데 이걸 교육계라고 하니까 마치 장관이 이 여획을 안에서 나쁜 놈인 것처럼 묘사가 됐는데 장관은 교육을 하는 사람이지 대입 정책을 대신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자기 업무에 되게 극소량을 얘기 안 한 거야.
이걸 비난하거나 비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합 수능에 대해서 왈가왈부 말이 많은데 사실은 저는 유불리가 이제 없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려서부터 이제 학교 올라가면서 그 옛날 같이 이제 어른들이 강제로 문과 이과를 굳이 구분했기 때문에 문과가 불리하다는 게 이제 없어도 될 관념이 생겼던 건데 이제는 뭐 자연스럽게 해소된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공부 잘한다. 그러니까 같은 시험을 보는 거니까 그렇죠. 공부 잘하는 애들이 먼저 대학을 선택한 때 우선권이 있는 거야. 그럼 그 친구가 공부를 잘했어요. 그러면 얘가 의대를 가든 경영학과를 가든 경제학과를 가든 공대를 가든 그거를 굳이 맞거나 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제도적으로 수학은 똑같은 걸 공부하면서 사회를 볼 수도 있고 과학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의 이슈는 좀 지나간 문제인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대학 자율화에 대한 것도 뭐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대학이 자율화를 해놨더니 이 왼수들이 자기 특성화를 하는 게 아니고 확장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죠. 솔직히 여기 이 지적은 맞는 표현이거든요. 지역사회의 일부분이어서 지역에 필요한 신산업을 해야 돼. 예를 들면 뭐 창원대가 있어요. 국립대예요. 취업률이 99%야. 거기가 저기 창원 공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주로 공대 위주로 돼 있고 그 지역의 산업에 필요한 인재들만 뽑는 단과대학 형태예요. 이런 건 괜찮아. 네. 근데 이거 뭐 대학 자율화 해놨더니 개나 소나 종합대를 만들어가지고 돈 벌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뭐 한국외대가 난 도대체 이과를 왜 하는지 이해가 안 가지만 이과가 있어. 네. 아, 기계를 외국어로 조립해야 되나? 뭐 이런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대학의 자율화를 줬을 때 그게 교육이나 지역에 기여하자 이런 측면이 아니고 그냥 우리 재단만 잘 살면 돼. 이런 걸로 또는 우리 교수 집단만 잘 되면 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태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너무 많아. 학생 수는 주는데 대학이 너무 많아. 이거 조정을 해야 되는 건 분명히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교학점제 속도 조절을 하겠다. 뭐 저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공정성 강화 방안이 나오면서 고교학점제는 사실상 거의 뭐 폐기 직전까지 갔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고교학점제를 한다는 거의 전제는 대학 입시 방법하고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방법이 일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일치해야지 그 애들이 고교학점제를 충실히 하고 그걸 충실히 하니까 대학을 잘 가야 되는데 뭐 느닷없이 정시를 40%를 늘렸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고교학점제를 열심히 한 해일수록 수능 공부하는데 방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구조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그 한국 사회랑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뭐 코인이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자산이 모든 걸 결정하는 사회인데 근로를 열심히 해라고 백날 선전하면 뭐해? 그 꼴인 거죠. 그러니까 입시는 수능으로 한 줄 세우기로 가는데 고1, 고2 때 또 심지어는 고3 때까지도 열심히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그럼 수능은 누가 봐주나요? 이게 사실 약간 모순이 되는 거 분명히 있죠. 그래서 저는 속도 조절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외고 그 우리 이주호 장관님이 세 번째잖아요. 세 번째 법에서 3세판입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그 수능 도입부터 연관이 돼 있고 그다음에 수시제도 자체도 연관이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궤를 같이 하죠. 우리 이명박 정부 때 두 가지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뭐냐면 학종은 원래 저기 노무현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그 이명박 정부는 무조건 다 모든 정책을 반대했는데 유일하게 찬성한 게 학종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학종의 그 나팔수가 돼가지고 엄청 늘렸고 학종을 늘리면서 이제 고등학교 다양성도 확보하겠다 그래서 그 이명박 정부의 아주 중요한 교육 정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자사고를 100개로 늘리고 뭐 온갖 그 마이스터고도 만들고 뭐이 난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정책을 이어가겠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 고교학점제가 사실은 속도 조절이 되면 외고를 뭐 굳이 폐기할 이유는 없어진 거야. 옛날에 외고가 문제된 거, 외고를 처음으로 없애야 되겠다고 아주 작심하고 정책을 편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이에요. 또 이과 뽑지 마.
옛날에 생각이나 해봤어요? 외고에서 이과를 뽑았어. 예? 근데 이게 얼마나 외고가 코미디였냐면, 그러니까 이름은 외고인데 지금 아까 제가 한국외대가 문제라고 한 네. 거랑 똑같아요. 한국외대에서 이과를 뽑는 것보다 이게 더 심각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외고를 나와서 의대를 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그러니까 외고가 아닌 거야. 그래서 바꾸겠다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한 칼에 야 외고는 이제 이과는 뽑지 마. 그래서 문과학교가 된 거예요. 그 뒤로는 솔직히 뭐 저는 외고가 그렇게 사교육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난리도 아니라고 보입니다. 어차피 우리 중고등학교 때 요즘 글로벌이니까 중국에 뭐 저기 나가서 살던 친구들이 한국에 돌아왔어. 그 어려서 중국에 살다가 한 중학교 2학년쯤 한국에 들어왔는데 자기가 잘하는 건 중국어 영어밖에 없어. 그럼 외국 가야죠. 그래서 가야죠. 중국어를 전공하고 나중에 대학도 중국어과를 가면 되잖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외고는 이제 확실하게 외국어를 공부하는 학교로 자리매김을 하면 되고 그걸 뭐 보장하면 되는 거니까 사실은 뭐 큰 문제는 없는 거라고 보이고 단 또 외고가 또 여기서 음흉한 속내를 드러내서 우리도 이과 뽑게 해주세요라든가 자율화가 됐으니 이과든 문과든 상관없지 않냐라든가 뭐 이런 이상한 짓거리를 하면 그때 없애도 된다. 어차피 지금은 사실 서울대부터 뭐 이화여대 뭐 서울에 있는 각 대학들의 어문계열 쪽은 사실은 그걸 하고 싶어 가지고 전공한 애들이 오면 학교도 좋고 본인도 좋고 사회에도 좋은 거 맞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 일반고에서도 그 고교학점제의 장점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 난 일반고인데 나도 아랍어 하게 해주세요. 그럼 강의를 개설해 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일반고인데 아랍어를 외고 애들처럼 했어. 그럼 갈 때 전공 적합 있으니까 학종으로 가면 이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외고가 그 정시가 늘어나면서 이제 문이과도 통합되고 그래서 정시로 명문대를 가는 이 인원은 급격히 줄고 있어서 확실하게 자기 색깔을 가져가는 그런 학교로 자리매김하는 건 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장관님 말씀하신 건 이거고 그다음에 이제 앞에 자공고 저기 풀네임이 뭔지 아세요? 자율형 국립고등학교. 네. 원래 자사고가 있었죠. 그게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야. 민사고가 첫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불만이 많은 거죠. 그렇다고 자사고를 막 지정할 수도 없잖아. 경기도가 제가 보기에 저는 경기도민들은 독립을 선언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나 차별 대우를 많이 받아. 특히 교육에서. 좋은 학교도 맘대로 못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의대 가는데 지역 인재도 해당이 안 돼요. 네. 뭐 도대체 좋은 게 한 개도 없어. 애들은 많고 서울 애들한테 밀려 지방 애들한테 있는 혜택도 못 받아. 그리고 인구 학생 수로는 서울보다 거의 1.5배쯤 많아요. 그쵸, 엄청 많죠. 근데 뭐 인프라가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되게 저는 억울할 것 같아. 뭐 심지어 과학고도 서울은 2개나 되고 부산이 2개예요. 2개예요? 응, 저기 부산과고 부산 일과고 영재고까지 하면은 3개야. 그 경기도는 인천 콩알만한 죄송합니다 인천 경기도에 비하면 작은 인천이 영재고 하나 과고 2개 외고 하나 외고 2개죠. 거기다가 자사고도 포스코고부터 해서 막 있는데 우리의 경기도는 여기서 치고 저기서 치고 아무것도 없어. 독립의 선언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그 자사고들이 막 생겼는데 경기도 교육이 좀 애매하니까 그 전 정부에서 막 이제 만들어진 게 이런 거예요. 자공고를 활성화해가지고 그 공립학교인데 교육 재정을 막 자사고처럼 투자해가지고 좋은 동네 지역에 있는 좋은 고등학교를 공립이지만 만들어 보겠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돈은 자사고 가면 3배인데 여기는 1배만 내고도 그런 혜택을 받아라. 그런 측면에서 막 지정을 해갔던 거죠. 근데 이제 전 정부에서 이거 없애겠다고 한 건 역시 고교학점제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은 한정돼 있는데 자공고에만 자꾸 재정을 투여하고 자율성을 강화를 하면 일반고로 가라고. 그러니까 이제 고교학점제를 하면서 없애겠다라는 게 나왔던 거고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우리 이주호 장관께서 고교학점제 천천히 하겠다고 했으니 그런 측면에서 뭐 당연히 자공고의 강점, 장점도 있는 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자공고도 입시적 관점, 교육적 관점에서는 매우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입시적 관점에서는 타격을 좀 받은 거죠. 정시가 늘어나면서. 네. 이제 그런 측면이 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 경기도 자공고 문제를 자꾸 자공고 그랬더니 공고인 줄 알아. 파주 운정고가 이제 도마에 오른 자공고잖아요. 자, 파주 운정고 교육과정을 한번 볼게요. 1학년입니다. 이게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국민 공통교과라고 해서 거의 똑같이 배워요. 국어 배우고 수학 배우고 영어 배우고 한국사 배우고 통합사회 통합과학 배워. 여기까지 다 등급이 나오는 것도 똑같아. 그다음에 이제 과학 탐구 실험도 똑같이 해요. 근데 얘는 ABC밖에 안 나와. 평균이 90점이 넘어. 그래서 그냥 즐거운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학 입시에 반영 안 돼요. 그다음에 이제 생활교양 영역에서 인공지능 기초를 한 학기 배우고 심리학을 한 학기 배우는데 얘네는 평가는 패스, 오와 페일 이거밖에 안 돼. 그리고 아직까지 F를 받은 애들은 존재하지 않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것도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즐겁게 하면 되는 그런 거고요. 2학년이 되면은 이제 일단 좀 길어졌죠. 다양한 걸 배워요. 국어에서 문학하고 언어와 매체를 먼저 배웁니다. 한 학기씩 배우고 수학에서는 수원 한 학기, 수투 한 학기하고 확통을 다른 학교와 달리 얘네들은 2학기 때 몰아서 한 방에 끝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2학기 때 또 뭐 하냐면 미적이나 경제 수학 중에 하나를 택해서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약간 진도를 빨리 빼는 느낌이 있죠. 3학년 때 수능 공부해라 뭐 이런 의도인 것 같아요. 빨리 빼. 그래서 이제 그 문과 학생 중에 경영경제 갈 친구들은 이거 하면 되고 그다음에 반드시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나머지 문과도 이거밖에 할 수가 없어. 미적을 할 수는 왜냐면 얘는 등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과 애들만 하는 거고 문과 애들은 자연스럽게 이걸 하라고. 빨간색은 ABC가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어는 영어 원, 투를 한 학기씩 나눠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탐구 선택이 한국, 지리, 세계사, 경제, 생활윤리, 그다음에 정치와 법, 물원, 화원, 생원, 지원 중에 3개를 골라. 이과는 당연히 과학 중에 3개. 문과는 사회 중에 3개를 해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전공에 맞는 걸로 하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하는 거고 3단위씩 합니다. 뭐 일반고하고 그렇게 다를 거 없죠. 그다음에 이제 이것만 다른 거죠. 물리 실험, 화학 실험, 생물 실험, 국제 정치, 세계 문화 중에 하나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자기가 전공으로 살리고 싶은 게 있으면 하나를 하면 되고 2학기 때만 2단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교양에서는 제2외국어 2개 중에 하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건, 교육, 실용경제, 철학, 환경 중에 하나를 하면 되고 논리학을 의무적으로 해야 돼. 근데 뭐 이건 PF니까 그렇게 부담이 있는 건 아니죠. 여기까지 보면 뭐 사실은 여기 실험들 하는 거 정도 빼고는 일반고하고 뭐 차별화된 게 없죠. 3학년 가도 수학에서 인공지능 수학을 강제로 다 해야 돼요. 근데 이건 ABC만 나오는 거니까 요즘 뭐 컴퓨터나 AI가 강조되면서 좀 여기 메리트가 학종으로 간다면 약간 있을 수 있는 걸 하는 거고 그 다음이 이제 심화 영어를 하고 그 다음에 기초 선택이 있는데 여기서 화작을 하든 그 이제 수능에서 화작 볼 친구들은 이걸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심화 국어, 고급 수학, 기하, 영어, 독해 중에 2개를 골라야 되니까 국어에서 화작 볼 친구는 이걸 하고 뭐 심화 국어를 해. 그럼 이건 등급이 안 나와. 그 내신 부담이 좀 덜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과 친구들은 기하하고 고급 수학 이런 걸 하면은 고급스럽게 노는 거가 되겠죠. 그냥 수능 공부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부담이 없는 거고. 탐구 선택 가면은 요 이제 여기서 다른 일반고들 하는 거랑 비슷한 걸 합니다. 세계지리나 여행지리. 여행지리는 진로 선택이라서 ABC만 나오고요. 동아시아사, 현대 세계화 문화, 그다음에 사회 문화. 요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1학기 세계지리하고 2학기 때 여행지리 한다 그런 의미예요. 여기 이제 하이픈으로 돼 있는 건. 그럼 요 세트를 고르는 친구는 동아시아사를 1학기 때 하고 2학기 때 세계문화
현대 세계의 변화 이런 거 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 앞에 게 핵심이겠죠. 까만색으로 그렇죠. 된 등급 나오는 거. 요거를 본인이 수능 뭐 볼지에 따라서 선택하라는 의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어차피 2학기 때 뭐 했는지는 수시에 안 들어가. 그리고 이제 이과 애들은 너무나 편한 거죠. 물투, 고급 물리 전부 다 진로 선택 ABC만 나와.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과 애들 입장에선 3학년 내내 등급이 나오는 건 독서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로지 수능에 올인해라 이런. 그러니까 자공고라고 하는데 원래 취지에 맞는 다양성 이런 거보다는 수능 공부에 좀 유리한 상당히 유리하겠네요. 방식을 이제 추구하는 게 좀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산의 새마고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경기 남부의 명문고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경기 북부에는 운정고가 있으면 경기 남부에는 화성고랑 새마고가 있어. 자, 여기 보니까 1학년 때 뭐 별 차이 없죠. 네. 2학년 가보니 얘네가 더 복잡해. 어머. 영어, 영미, 문학 읽기부터 이제 사회 하나, 둘, 셋, 넷, 5과목 그리고 여행지리까지 그리고 물화생지 4개 중에 4개를 고르는 거야. 그럼 이과 애들은 물화생을 하고 여행지리 하면 되지. 그러면 이제 수능 끝나고 놀러 갈 때도 미리 선행학습하고 수능 부담도 없고. 근데 이제 새마고 친구들 중에 내신 포기하고 수능에만 올인할 친구는 과학을 2개만 해도 돼요. 나는 화원, 생원, 수능 볼 거니까 이걸 하고 나머지는 영미, 문학 읽기 ABC야. 읽으면 돼 그냥. 그리고 여행지리 이렇게 하면은 등급 부담도 없고 수능 공부하는데 이점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수학이랑 과학 중에 골라야 되는 게 있어. 확통, 심화 수학, 미적분, 기하, 경제 수학, 인공지능 수학, 그다음이 과학사 중에 2개 하면 돼. 그래서 이제 내신 포기하고 수능 올인하는 친구는 뭐 하면 돼요? 삶이 윤택한 과학사 이런 거 하면 되고 미적분은 어차피 수능 범위니까 미적분과 이렇게 하면 되고 문과 학생 입장에선 여기서는 할 게 없죠. 문과는 이쪽에서 고르면 돼. 근데 하나를 해야 돼. 2개를 해야 돼. 그럼 뭐 하면 돼? 경제 수학. 그다음이 확통, 수능보는 이렇게 고르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하나가 더 있어. 한 섹터가 더 있는데 한문 고전, 실험. 그다음이 융합과학, 인공지능과 피지컬 컴퓨팅, 공학 일반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심화국어나 과학 융합 중에 하나를 더 해야 돼. 2학년 가면은 오히려 자공고인 운전고보다 훨씬 더 하고 있죠. 3학년 되면 언매화작 중에 이게 수능 볼 과목이니까 하나를 택하고 그다음에 수학에서는 통합수학 1, 2, 심화수학 중에 하나를 고르면 돼. 근데 이 통합수학이란 게 다른 데는 없던 거죠. 네. 이게 뭐냐면 이 새마고의 꼼수인데 수능이야. 수능 공부를 해라. 근데 왜냐면 수원을 한 번 했는데 또 하면 혼나니까 수원 수철하고 안 하고 통합이라고 한 거죠. 되게 단단한 꼼수를 부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심화 수학 전부 다 ABC예요. 그 심화 영어도 KBC. 그다음에 세계 문제를 고민해야죠. 철학, 논리학, 사회 문제 탐구 중 2개를 골라라. 이것도 ABC고. 그다음에 중국어, 일본어, 서바나어 중에 하나를 해라. 이건 등급이 나와. 그다음에 이제 과목 간 선택 과목 이렇게 해가지고 확통이나 이런 거 중에 하나를 한 학기만 하면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중에 3개를 골라서 이렇게 진행하면 돼. 요게 이제 그 새마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잘 짠 거예요. 학종을 할 애들은 학종으로 유리하게 만들기도 하고 정시에 올인할 애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수능 공부만 해도 되게 만든 매우 교묘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자사고가 됐냐, 자공고가 됐냐, 일반고가 됐냐 모두 자율성이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공고 하면은 뭐 이미지가 드는 게 뭐냐면 학종에 유리할 것 같고 매우 다양한 걸 골라서 할 수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정작 대학을 간 걸 보면 이 경기도 전체에서 그 특목고 빼고 외고나 경기과고 빼고 뭐 이거 빼고 나면 인천도 다 뺀 거예요. 순수한 경기도에서 서울대를 많이 간 순서대로입니다. 성남 분당에 있는 낙생고가 1등을 했는데 저기는 자공고는 아니지만 뭐냐면 과학 중점 학교예요. 근데 정작 수시로는 안 가. 그렇네요. 2명 수시로 가고 다 정시로 갔어.
정시가 21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23명 가서 1등을 했고 그 다음에 화성고 수시 빵명이야. 화성고는 자공고도 아닌데 비평준이잖아요. 그 화성시 전체가 비평준이에요 아직. 그래서 여기가 비평준인데 수시 빵명이야. 되게 명문고인데 수시 빵명에 정시만 19이야. 그 다음에 오산샘하고 나왔죠. 자공고였다가 이제 없어진 거야. 비평준이야. 이제 저기 운정고보다 한 해인가 두 해 전에 이제 일반고로 전환했는데 거기가 오산이잖아요. 오산도 비평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비평준으로 남아 있어. 근데 이 두 학교가 경기도에서 가장 명문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어느 동네 애들이 많을까요? 비평준이잖아. 비평준은 어디에서 올 수 있어요? 근처 경기 전체에서 다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화성고는 화성 애들보다 분당 학생이나 용인 학생, 뭐 광교 지역 이런 명문 지역이 많아.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제 자공고란 거보다는 비평준이 훨씬 의미가 큰 개념이에요. 이 서울대 수시 그 커리를 운영했는데 그 교육과정을 운영했는데 서울대 수시로 꼴랑 한 명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나는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등급 나오는 내신 부담도 없앤 상태로 오로지 고2, 고3 때 수능 공부하겠다고 한 친구들만 서울대 간 거야. 13명이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안양 평촌에 있는 신성고는 완전 일반고입니다. 여기가 수시 5에 정시가 7이죠. 그러니까 정시 비중이 꽤 높은 편이고 양평에 양서고라고 있어요. 저 양수리에서 조금 들어가면 있는데 양서고가 또 경기도 명문 중에 하나입니다. 양서고는 광역자율고등학교예요. 농어촌 자율이야. 그 농어촌 맞잖아. 어업으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특혜가 있냐면 광역자율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에 있는 애들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거예요. 저게 전국자율도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공주한일고 이런 건 전국자율이야. 그래서 서울 애들도 갈 수 있는데 쟤는 경기도 애들만 갈 수 있는 자율로 해놔가지고 뭐 여기도 또 저기 막 분당 애들도 가고 평촌 애들도 가고 막 다 의정부 애들도 오고 다 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명문고인데 수시로 꼴랑 내갔고 정시로 위주로 갔죠. 그다음에 이제 한민고도 비평준이야. 파주시는 전체가 비평준이에요. 왜냐면 파주가 뭐 아파트 단지도 있고 막 산골도 있으니까 이걸 강제 배정할 수가 없어. 아파트 사는 애를 산 넘어서 산으로 보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니들이 골라. 그러면 이제 정부의 항의는 안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아직 비평준이에요. 근데 한민고는 어떤 특징이 있는 학교냐면 군인 자녀들을 일정 정도 뽑아야 돼.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도 그 친구들은 전국 제한이 없어요. 모이고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진짜 학종 위주로 갔죠. 10명 갖고 수시로. 수시로 보면 한민고가 제일 많이 간 거야. 그다음에 이제 분당 중앙고 역시 과학 중점이고 평준화된 일반고입니다. 수시 5에 정시가 6이야. 일산 대진고도 평준이죠. 5에 6 갖고 11입니다. 남양주 동화고가 이제 여기도 어떤 학교 비평준이에요. 남양주가 농어촌이야. 남양주 신대 와부읍 남양주 신대 그 마석이 거기가 읍이에요. 그 여전히 농어촌이 돼. 그래서 여기 이제 비평준이어서 동화고가 이제 구리하고 바로 붙어 있는데 이쪽으로 그 동네 공부 잘하는 애들이 좀 모이는 편이에요. 수시 7에 정시는 4명밖에 못 가서 11. 그다음에 이제 분당에 있는 두 학교인데 태원고, 야탑고 여기가 수능은 안 돼. 정시로만 4명, 수시로만 4명, 5명 이렇게 가서 5명 간 거. 요게 이제 경기도 지역에서 정작 대학을 잘 간 학교예요. 솔직히 자공고냐 아니냐에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야. 뭐가 가장 교육은 사실 자공고가 알토란 같이 하고 자사고가 좋은 걸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정시가 늘어나면서 교육과 입시가 지금 괴리되는 상태가 벌어졌어요. 그럼 정작 여기 있는 경기도 주민이시니까 이걸 가만히 보면 실제로 대학을 잘 간 애들이 많이 몰려 있는 이 학교들은 어떤 것 때문에 대학을 잘 갔을까요? 일단 우수한 애들을 모을 가능성이 높은 데입니다. 낙생고, 분당에서 뭐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학교예요. 화성고는 뭐 뽑을 권리가 있어. 아니, 지가 뽑는 건 아니지. 지원을 전국에 이제 경기도 전체 새마고도 마찬가지죠. 신성고 또 저기 안양 이쪽 동네에서 가장 사교육 열풍이 센 평촌에 있어. 양서고 역시
경기도에서 다 모집할 갈 수 수 있어. 있으니까. 한민고도 마찬가지야. 분당 중앙고 분당이죠. 일산 대진고 일산 지역에서 가장 또 그 학구열이 높은 학군 지역의 한복판에 있어. 그다음에 여기 비평준이죠. 그다음에 여기도 분당이야. 그러니까 우리 딱 보면 뭘 알 수 있냐 하면 센 놈들이 와서 대학을 잘 갔다.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 공통점. 특히 여기 특히 여기까지 보면 그러니까 이제 정시가 많았던 학교들 가만히 보면 몇 면을 보면 뭐냐면 수능 공부 시스템이 장착이 돼 있는 거야. 화성고나 세마고는 기숙사가 있어요. 가둬놓고 수능 공부해. 옛날 고시원이죠. 조용한 시골로 복닥거리는 분당이나 용인에서 조용한 시골로 보내서 아무것도 주변에 없이 이렇게 고시원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한 거야. 그 애들 생각해 보세요. 17, 18, 19에 이제 엄마 아빠 품을 떠나가지고 고시원에 갇혀서 수능 1등급 받을 때까지 감시의 눈초리 속에 사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정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거고요. 낙생고는 학교는 학종 위주로 책임을 지지만 이 엄마들이 주변에 사교육을 이용해서 수능 공부를 강남 대치동처럼 그냥 뭐 열정적으로 시킬 수 있는 동네야. 그러니까 이제 수능 사교육이 용이한 측면이 있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학교 자체가 학원화된 거지. 우리는 막 저는 옛날 80년대 고등학교가 생각나요. 그래. 3당 사락이라고 아세요? 3시간 자면 그렇지. 네. 뭐 그런 자세로 이제 열심히 수능 공부를 시킨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양서고도 마찬가지죠. 거기 양쪽이 물인데 도망갈 데도 없어. 물 사이에 갇혀서 열심히 또 수능 공부하는 거지. 이제 그런 학교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형국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학교 유형만 가지고 뭐 이렇게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입시의 관점에서 보면. 근데 교육적 관점에서 보면 저는 자공고가 유지되고 실제로 자기 색깔을 분명히 하는 건 되게 좋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는 나쁘진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입시적 관점에서 이걸 보는 거는 어차피 고등학생이 볼 리는 없으니까 이제 중학생들이 본다고 했을 때 입시적 지금까지 우리가 교육적 관점으로 봤잖아요. 입시적 관점에서 내가 고등학교를 어디 갈까 선택한다면 상위권 학생들은 정시와 수시를 다 해야 되잖아. 그죠? 이게 누가 상위권 하려 싫으면 하위권 데려가면 돼요. 근데 뭐 둘 다 해야 되는 게 상위권이야. 그래서 정시와 학종을 동시에 해야 되니까 학교를 다니면서도 수능 공부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명문고를 가는 게 좋겠죠. 그런 학교가 낙생고, 화성고, 세마고, 운정고, 신성고, 양서고, 분당, 중앙고 이런 데들이 학종도 하지만 수능도 해라. 낙생고는 학원 가서 하세요 이런 거고 화성고, 세마고는 기숙사에 들어오면 여기서 우리가 다 해줍니다 이런 거고 운정고도 학원 가세요 이런 거야. 이제 이런 게 이제 결합이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중상위권은 솔직히 재수생이나 자사고 애들이나 강남권 애들이나 아까 우리 경기도에서도 상위권에 있는 애들 이기기 힘들어. 그러니 수시 중심인 거야. 그리고 수능은 혼자 해야 돼. 그래서 이제 학종 중심 고등학교를 가는 게 그나마 이점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민고, 야탑고, 뭐 동화고, 태원고 이런데 앞에 언급된 데 중에는 이런데 가게 되면 이점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어차피 중하위권은 수시밖에 대학 갈 길이 없어. 그러니 내신 받기 유리한 등급을 따기에 유리한 학교를 선택하는 게 되게 좋겠죠. 지역 일반고, 근데 그 중에서도 인원이 좀 많은데 그리고 나보다 공부 못하는 확률이 높은 애들이 많이 올 때 가면 내가 등급이 올라가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저 애매하게 화성고 가서 5등급 받은 애가 쫙 피해가지고 가면 잘하면 그 거기 가서 2등급 받을 수도 있잖아. 이제 이런 걸 찾는 게 맞는 거지. 근데 이걸 평면적으로 나의 처지와 성적은 고려하지 않고 엄마들 욕심에 우리 동네 일반고 가도 3등급 받을 애를 화성고를 보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6등급 나오는 거지. 그 절대 그런 말도 안 되는 거 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의 1순위로 고려해야 돼야 될 거. 엄마들이 고등학교 선택할 때 제발 경기도 엄마들만 보세요. 이 선택할 때 제발 1순위 교복이 이쁘냐 2순위 뭐 명문고냐 이건 자기 얘기고 그럼 자기가 가세요. 교복이 이쁘면 자기가 가야지 왜 딸을 보내. 학생들이 원하지 않을까요? 그거 말고 우리 애의 1순위로 고려해야 될 건 성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어디 갔을 때
어떻게 될지를 좀 예상을 해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솔직히 뭐 현실을 사는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은 자공고가 있든 없든 별 관심도 없고 그다음에 자공고 엄마들만 폐지된다 그래서 기분 나쁜 거지 그냥. 그쵸. 유불리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제가 보기에 유불리도 크지도 않아. 그냥 기분 나쁜 거야. 그냥 한풀이를 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경기도 9개 있던 거 이제 2개 남았는데 그걸 없애냐 마냐로 가지고 기사를 쓰시는 분도 저는 대단하다. 다른 분야는 뭐 그렇게 꼼꼼하게 취재도 안 하시면서 이걸 하신 거는 뭐 칭찬을 좀 해드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 이주호 장관이 발언한 부분은 원래부터 그분은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뭐 일희일비하지 않고 본인의 생각을 관철해 나갔던 일관성이 나름 있었던 분이어서 뭐 당연한 예상이라고 보입니다. 네. 그 지역 일반고에 이제 진학하면 뭐 2등급 받을 수 있는 친구도 약간 노려볼 수 있잖아요. 이제 다른 조금 더 높은 클래스의 학교를 가고 싶다. 약간 그런 걸 고민이 되는데 일반고 가서 등급을 잘 받자라고 생각을 해도 혹시 그 분위기 그런 생각하면서 좀 고민 아니면 주저하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건 만약에 부모님이 그 입장이면 본인이 그 분위기를 타신 분인 거야. 왜냐하면 그 분위기를 뚫고 하신 분은 분위기가 뭐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러니까 엄마가 그런 입장은 그 경험이 있는 거고 아이가 만약에 엄마 나 그나마도 공부하기 싫은데 저희 가면 더 놀면 어떡하지요? 그런 경우는 아이의 뜻을 저는 들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알려주긴 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네가 여기 가면 2등급 내신을 받을 수도 있는데 저기 가면 4등급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그건 알고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건 동전의 앞뒤가 있고 암과 흑이 있는 암과 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무조건 여기 가면 좋고 여기 가면 나쁘다가 아니야. 내가 만약에 지역에 있는 일반고 갈 아이가 명문고를 가면 분위기는 좋아지는데 다른 스트레스가 엄청 커지는 거지. 뭐냐면 애들이 보는 눈이 이상해. 오히려 내가 문제한 거지. 저런 공부도 못하는 애가 우리 학교에. 그러니까 내가 일반고 갔을 때 저것들은 공부도 안 하고 이러는 눈빛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런 거짓말과 환상으로 아이를 꼬셔서 보내는 건 안 된다는 거야. 네가 일반고 가면 뭐 2등급 받을 텐데 분위기도 안 좋고 개판이니까 저기 가면 더 성적도 잘 나오지 않을까? 절대 잘 나오지 않아요. 이러면서 마치 선악이야. 이 성경에 나오는 선악과처럼 명문고는 선이고 동네 일반고는 악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되게 잘못된 판단이고 반드시 3개월 내로 후회를 한다. 중간고사 끝나면 바로 후회를 하고 오히려 멘탈이 약한 애들은 그 숫자를 보고 멘탈이 깨질 수도 있어요. 일반고에서 2자인데 화성고 갔더니 5자야. 그러면서 이 멘탈이 깨져. 저는 오히려 객관적 상황을 다 설명해주고 아이야 우리가 이 수준을 넘어서려면 뭔가 하나 결의를 해야 돼. 학습량도 늘리고 단호하게 저 친구들이 놀자 그래도 안 놀 수 있어야죠. 옛날에 요즘은 없어졌지만 저같이 80년대 사신 분들은 그 기억날 거예요. 보증서 달라. 예? 그런 게 있었어요. 몰라요? 네. 신세대는 연대 보증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 때문에 망한 집안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뭐 친구가 놀자고 그랬다고 그거를 그래 내가 보증서 줄게 이런 건데 그걸 하려는 친구는 어차피 현재 상태로는 멘탈도 문제가 있는 거고 공부하려는 뚜렷한 목표의식이 아직도 없는 거야. 오히려 그걸 키워주는데 초점을 두셔야지 화성고 가면 저절로 생기고 뭐 낙생고 가면 저절로 생기고 그러지 않아요. 분명히 많은 정보와 그다음에 객관적 분석 데이터를 주는 게 오히려 아이가 현실을 인지하고 좀 이렇게 각오를 다지는 개구리 뜀뛰기를 준비할 만한 본인 스스로 결의와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 그런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그 질문에 관해서는. 네. 오늘도 이혜웅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